예, 오늘 첫 인터뷰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만납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분인데 이재명 대표 취임 1년을 맞는 소회 들어보고요. 어제 국회 윤리특위 소위에서 결정된 이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 이슈까지 함께 짚어보죠. 정성호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좌장이라고 표현하니까 옆에서 약간 쑥스러워하시는 거. 저 좌장이 아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떤 개파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국회의원의 어떤 직분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자꾸 아니라고 하시지만 이제 좌장으로 불리는 옆에서 부르는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어제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가 부결, 제명안 부결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네. 찬성 3표, 반대 3표인 걸로 봐서는 이제 민주당 의원 3명이 부결표 던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 결정에 동의하십니까? 고민들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참 이게 제가 만약 윤리위원이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김남국 의원의 국회 상임위 활동 기간 중에 가상화폐 투자는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예. 명백하게 비난받아 마땅하대요. 예.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고 특히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청렴 의무라든가 성실 의무를 위반한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예. 다만 그 행위가 무슨 실정법을 위반해 갖고 형사 사법 절차에 의뢰된 것도 좀 아닌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국회법에 좀 문제이긴 한데 국회의원에 대해 윤리규범 위반이라든가 또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 징계를 하게 될 때 네. 너무 단순해요 사실은요. 30일 출석 정지, 그다음에 경고, 그다음 제명인데 제명과 출석 정지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제명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자격을 바로 그 순간 박탈당하는 거고 예.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들이 고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정치인의 가장 큰 게 뭐냐면 스스로 정치 생명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민주당을 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내년에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이제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런 선언이었던 것 같고요. 또 윤리라고 하는 것이 도덕은 법의 최소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정법을 위반해 갖고 대법원에 가서 징역형 실형 선고를 받은 분도 사실 윤리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고 또 현재 실정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런 점과 어떤 형평성 문제, 그 다음에 국회 역사상 김영삼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선 제명 사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국민 주권주의니까. 국민들이 뽑았다. 국민들이 뽑았고 김남국 의원 제명돼 갖고 그 순간 국회의원 자격이 박탈되면 그 지역 주민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고민 끝에 그렇게 부결.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그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도 동의하고 이렇게 하자 하신 건가요? 저는 전혀 듣지 못했고요. 좀 당 대표가 어떻게 이 부분에 관련해 갖고 이래라 저래라 또 지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종민 의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나 또 국민의힘의 장해찬 최고위원은 이건 이재명 대표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지시가 어떤 지시인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직접 들었는지 전해 들었는 건지 좀 묻고 싶어요 사실. 그런 추측성 발언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당 안팎에서 민주당에 문제만 생기면 기승전 이재명 책임. 이런 논리의 연장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예민한 문제를 갖고 더군다나 국민들을 매우 분노하게 한 그런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 가지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 대표가 거기에 관련해 갖고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는 없는 거죠. 당 대표는 그럼 아무 의사 표시 안 했습니까? 그냥 중립주의에 저는 그렇게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자, 이제 왜 부결이 나왔는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국민들은 그 형평성이란 측면에서 네네. 하향 형평이 아닌 상향 형평을 원합니다. 네네. 김남국 의원이 이번에 제명되면 다른 걸려있는 의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다 같이 하향 형평을 안 내? 이 말씀하세요. 국회가 그런 식으로 돼본 적이 거의 없었죠. 사실은 그게. 물론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국회 도덕적 기준을 분명히 높여야 됩니다.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어떤 윤리규범 위반이 왔을 때 국회에 처리할 거냐. 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 윤리특위에 47건이나 되는 안건들이 와 있습니다. 과연 김남국 의원 처리하거나 처리할까요? 거기 실정법 위반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이 물론 국민들의 지탄을 굉장히 받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점에 관련해서 제명한다고 해서 또 김남국 의원이 항변할 사유도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정치 생명을 끊었고
어쨌든 실정법 위반의 어떤 다른 어떤 의원들과의 형평성과 형평성 정상천자. 문제, 또 특히 전 중요한 게 지역 주민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주권자인 지역 주민들은 내년 5월 30일까지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의원 월급 1,300만 원에다가 보좌진 9명 인건비가 연간 5억 원. 네네. 그거 국민 세금으로 주는 이유는 딴 생각하지 말고 국회 일 열심히 해라, 나란 일 열심히 해라 이건데 국회 회의 중에 네네. 자신의 치부를 위해서 코인 거래를 했다는 건 네네. 사실 도덕적으로 어떤 다른 것보다도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납득하기가 참 또 쉽지 비판받아 않아요. 마땅하죠. 뭐 그러나 구속돼 갖고 1년 넘게 구속돼 갖고 예.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예. 국회의원직을 유지했었고 또 여러 가지 뭐 세비 다 받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윤리특위가 심사조차 하지 않은 분도 그러니까 계시요. 그것도 그걸 같은 눈높이로 좀 올려서 사실은 그렇게 해야 엄격하게 됩니다, 해라는 게 사실은. 국민 저는 뭐 요구거든요. 저는 뭐 전체적으로 국회 알겠습니다. 윤리 기준을 높여야 됩니다. 더 강화해야 되고. 네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정성호 의원을 초대한 거는 이재명 대표 1년을 좀 회고해 보려고 이게 본론이었는데 본론으로 가보죠. 취임 1년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번 주 나온 5분한테 질문 드렸는데요. 최고 점수는 현근택 변호사 네네. 85점 주셨고 네네. 최저 점수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 점수 책정 불가 주셨어요. 정성호 의원은 몇 점 주시겠습니까? 뭐 점수 매기는 그리고 참 아쉽다는 뭐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보여줬던 그 특유의 추진력이라든가 또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검찰을 앞세운 그 정권의 그 폭압적인 수사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느라 좀 실력 발휘할 시간이 없었고 참 그런 아쉽습니다. 처음에 취임할 때는 민생 또 혁신 또 당의 통합 이런 걸 내세우면서 네. 어떤 성공적인 당대표가 되려고 노력을 했지만 뭐 아시는 것처럼 1년 내내 뭐 이재명 대표를 올가매고 수사해갖고 구속하려고 하는 검찰의 시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 발휘 못한 아쉬운 점이 있고 실력 발휘 기회조차 없었다. 예, 다만 그런 와중에 있어서도 대선에 패배한 정당이 저는 30% 이상 높게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또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검찰의 그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민생 현장에 가서 또 민생을 챙겼고 어쨌든 당의 통합을 유지하려고 본인의 어쨌든 그런 뭐 추진력이라든가 그런 사이다다움 이런 걸 포기하고서라도 당의 통합을 유지하려고 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이다다움을 포기하면서 그 얘기는 이제 할 말이 많지만 참으면서 네네. 당을 아울렀다 그 예,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유인태 차 사무총장이 점수 측정 불가라는 판정을 내리신 건 이런 이유더라고요. 당을 생각했으면 아예 그 자리 대표 자리를 맡으면 안 됐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닥쳐올 걸 뻔히 알면서 왜 그 자리에 앉으셨느냐?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점수를 못 주겠다. 저는 뭐 유인태 우리 전 총장님의 견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당대표가 된 건 어쨌든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찬반이 있었지만 당원들의 77.7%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습니다. 저는 그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재명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이 중심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재명 당대표가 아니라 다른 분이 당대표가 되었다고 해서 민주당에 대한 정권의 검찰을 앞세운 그런 공세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없었어도 민주당 사법 리스크는 계속됐다? 계속 다른 형태의 사법 리스크는 전 계속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없다고 해서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돈봉투 사건이 없었겠습니까? 김남국 의원 사건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그다음에 최근에 뭐 라임이라든가 이런 판매 관련해 갖고서 여러 가지 어떤 검찰의 수사가 또 계속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관련해 갖고 다른 형태로 굉장히 또 이제 우리 민주당에 대한 압박은 계속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일부러 만든 건 아니잖아요. 저는 뭐 만든 거라기보다 상당히 그 정치 공학적인 기획적인 수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김상희 의원 관련해서도 사실은 명백한 증거 없이 범죄 혐의 없이 마치 범죄 혐의가 있고 특혜를 받은 것처럼 발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윤관석 의원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혜지 의원에 관해서 당신도 뭐 그 범죄 혐의자 아니냐라고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20명 명단 발표했습니다. 수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어도 민주당 사법 리스크는 정해진 길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앉지 말았어야 된 논리는 맞지 않다 그 말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표 자리는 뭐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혹시라도 구속이 되면은 내려놓으셔라. 그런 말에도 동의하기는 어려우세요? 동의하기 어렵죠. 지금 정기국회의원입니다. 그거야말로 그런 식의 논리나 그런 식의 주장이 그게 정권이나 검찰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려놓는 지금 게. 예, 그렇죠 지금요. 그래갖고 민주당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고 지금 내년 총선을 좀 7개월 앞뒀습니다. 예. 그 정기국회 기간입니다. 예. 정기국회는 대개 야당의 시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대정부질문, 여기서 국정감사, 그다음에 법률안, 예산심사 있습니다. 예. 야당이 상당히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고 또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당 대표가 사퇴해갖고 하게 되면 얼마나 그 야당이 혼란을 일으키겠습니까, 사실요. 정기국회 끝나면요? 뭐 어떤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가정에서 뭘 할 게 아니라 지금은 당이 위기입니다. 당이 난파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당의 구성원들이 일치 단결을 해갖고 당대표 중심으로 뭉쳐갖고 정권에 이거는 뭐 어떤 포괄적인 행태에 대해서 저희가 결사항전해야죠. 예. 정기국회 전에는 뭐 민주당으로선 최악의 상황인 구속이든 뭐든 무슨 상황이 벌어지든 대표직을 내려놔선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 예, 저는 그렇습니다. 뭐 다만 정기국회 끝나면 그때는 플랜 B 가동이 플랜 B라는 건 없고요. 없어요? 정기국회 끝나게 되면은 예. 어차피 내년 총선을 위한 준비 절차가 시작됩니다. 예. 예비 후보 등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후보자 자격 심사 또 공천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건 당의 시스템이 정해져 있어요. 당 시스템대로 하게 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구속되면 뭐 그 구속된 상태에서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냐, 옥중 공천하지 옥중 않겠냐 공천. 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공천이 당 대표가 누굴 해라 알아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시스템이 시스템에서 공천하는 거지.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대표직을 내려놔도 되지 않느냐 또 이런 뭐 논리도. 여러 가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때 이재명 당 대표가 당 안팎의 여러 가지 상황들 예. 이런 걸 고려해서 당 지도부와 논의해서 결정돼야 될 문제지. 지금 가정해 갖고 가정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의 발전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통합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서른 의원이 지난 워크숍에서 인당수론을 말씀하셨어요. 심청이가 바다에 빠져야 다시 태어나서 왕비가 되듯이 이재명 대표도 뭐 심청이처럼 뭐 이렇게 몸을 던져라 희생해라 네. 그런 이야기 같은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저는 뭐 그 갑자기 그런 말씀해서 참 그 당시 제가 그 현장에서 좀 난감했는데 공양미 한 속도 보태지 않았으면서 딸 팔아먹은 뭐 신봉사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재명 당대표 퇴진론을 주장했던 분의 그거 연장선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이 지금 뭐 거센풍랑에 흔들리는 난파선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예. 이럴 때 선장 먼저 배의 무게를 좀 줄이려고 선장 먼저 뛰어내려라. 뭐가 다르겠습니까? 선장 먼저 뛰어내리라는 꼴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주장하는 건. 예, 예. 그리고 지금은 선장 중심으로 뭉쳐갖고 예. 일사불란하게 예. 그 난파되지 않게 예.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래서 각자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게 필요한 거지. 예. 지금 와서 지금 뭐 바다 한가운데서 선장부터 뛰어내라.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세요. 아니 공양미 뭐 조금도 보태지 않으면서 딸 팔아먹은 신봉사가 그럼 서른 의원이에요? 아니 뭐 그렇게 뭐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떠올랐다. 네. 알겠습니다. 친명 비명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겁니까? 굉장히 감정적으로 지금 좀 많이 대립된 거 아니에요? 뭐 당이 분열되면 내년 총선에서 망한다고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분열되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분당론 이런 게 사실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건 뭐 일부 의원들의 어떤 뭐 주관적 견해고 민주당의 분당을 바라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이지 실질적으로 뭐 공천 과정에 들어가면은 공천 시스템에 의해 갖고 공정하게 공천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 승복할 것이고요.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성호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이슈를 좀 돌려보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상당히 셉니다. 망가지기 전에 분식회계 기업에다가 전 정부를 빗댄 발언도 있었고 실용보다 이념이 중요하다 이런 발언 거기다가 오염수 관련해서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 또 장관들 모인 자리에서는 이렇게 극과 극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싸워야 한다. 이제 싸우셔라 이런 주문도 있었고요. 네네. 일단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 민주당인가요?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 국민 전체를 갖다 뭐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전체라기보다는 본인의 입장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갖다 다 적으로 돌린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일본의 그 핵 오염수, 저는 뭐 핵 오염수가 아닌 핵 폐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1+1을 갖다 100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집단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은 국민들을 통합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어떻게 본인에 대해서 찬성하고 지지하는 분들만 자기의 국민이고 다른 반대하는 국민, 비판하는 국민들을 적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까? 해서는 안 될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전에도 지금 뭐 야당이라든가 또 일부 시민단체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예. 최근에도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국가를 또 국민을 이런 식으로 나누고 갈라치게 하는 것은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어떤 그런 발언이고요. 근데 왜 그러냐 도대체. 전 첫 번째는 내년 총선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인 거라고 보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은 오직 내년 총선 승리. 지금 뭐 국정을 잘 헤쳐나갔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본인의 고정 지지층인 한 35% 내외 국민들만 그런 지지층만 단합시켜 갖고 투표장에 끌어내면 된다. 이 생각 같아요. 나머지 국민들은 갖다 배척하고 그리고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갖다 불러일으켜 갖고 투표율만 낮추게 되면 총선 승리할 수 있다. 투표율 낮추고 지지층 결집하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전략하에 하는 생각이고, 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역시 어떤 국면 전환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민생 대책이 없어요. 예산을 봐도 사실 과연 이게 내년도 민생을 살릴 예산인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본인들의 무능, 무대책,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갖다가 좀 돌리기 위해 갖고서 하는 어떤 그런 국면 전환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국면 전환요. 어제 국회 분위기가요. 어제 분위기 보니까 정기국회 전초전 같더라고요. 굉장히 뜨겁던데 대통령이 장관들한테 나가서 싸우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민주당 뭐 잘 싸울 준비 되셨습니까? 저는 오늘 뭐 의원총회가 낮에 있고 선거법 관련해서 낮에 의원총회 있고 저녁에 이제 1박 2일 긴급 의원총회가 열리는데 뭐 그 어떤 결연한 의지가 좀 모이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나누죠. 민주당 정성호 의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